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러 갑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78600입니다. 지난주에 주목받은 미국 증시를 보니까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주목받은 것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솔라,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 주식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온라인에서 검색해보면 태양광 관련 주식으로 확인되기도 하는데요. 2차전지로 유명한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태양광 관련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자체도 2차전지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숫자를 보게 되면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2년 사이에 200억 이상 뛰었는데 다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조금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2018년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201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2020년을 보게 되면 매출도 상승하고 있고 이익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슈부터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죠. 앞에서 먼저 미국 주식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국내 증시의 마지막 거래일을 보더라도 대주전자를 비롯해서 태양광 관련 주식들이 모두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솔루션,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모두 다 태양광으로 묶여있는 테마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주전자 재료의 2차전지 관련 주식의 경우 그 상승폭이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장주인 LG화학을 비롯해서 다른 주식을 보더라도 대주전자 재료의 상승폭에 비하자면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지막 거래일에 상승했던 것은 2차전지 관련이 아니라 태양광 관련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주식시장에서의 개별 종목 움직임을 반드시 관련 종목이나 테마군으로만 해석할 수 없긴 하지만 분명 태양광은 함께 떴는데 2차전지는 그렇지 않다는 면에서 태양광 관련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주전자 재료에서 태양광이 어떤 수준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2차전지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회사의 개요를 보게 되면 개요만 봤을 때는 자회사가 어떤 목적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다만 진출해 있는 지역이 중국에 많다는 점에서 봤을 때 최근 태양광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에는 자회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2차전지 중심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제품을 보게 되면 사실 현재 캐시카우는 태양광이나 2차전지가 아니라 전도성 페이스트, 그러니까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을 페이스트 형태, 고마 페이스트 같은 거 아시죠? 그 같은 액체와 고체 중간쯤 되는 형태의 물질을 휴대폰이나 노트북의 전자제품으로 사용되는 목적으로 납품하는 것이 주요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게 되면 이런 칩이 있고 이런 칩 내부에 페이스트 형태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대주전자 재료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전도성 페이스트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정말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거래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주전자 재료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전도성 페이스트가 아니라 태양광 관련이거나 2차전지 관련이니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양전지나 2차전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태양전지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은데요. 매출의 3.6%, 금액으로 하자면 20억가량의 반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관련 부분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높은데요. 전체 매출에서 10% 가까운 9.3%의 매출로 50억 이상의 매출을 2020년 반기에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태양전지와 2차전지만 나눠서 보게 되자면 2차전지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매출 전체에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전도성 페이스트와 함께 형광체라고 분류되어 있는 매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광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같이 LED 부분도 있지만 PIG, 그러니까 포스포린 글래스라고 해서 글래스에 들어가는 물질을 제공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같은 물질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등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보자면 현재를 중심으로 본질을 봤을 때 태양광과 2차전지로 조명받는 것이 미래 가치로만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 더해 연간 기준으로 매출을 보게 되면 태양광 관련의 경우에는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반기니까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긴 하고요. 하지만 나노사업부가 2차전지 관련인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매출이 일어나서 2020년 반기의 매출이 2019년 연간 매출을 뛰어넘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나노사업부,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 사업부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방향은 투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투자를 먼저 보게 되면 나노,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 투자의 경우에는 단기에만 30억 이상 투자를 했고 전체 예상 투자액이 180억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태양광의 경우에는 따로 분류된 부분이 없긴 한데 금속분말이 태양광 관련이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사업보고서에서 있었는데 금속분말과 태양광이 전체를 공유하는지 아니면 금속분말에 태양광 이외에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만약 금속 분말이 태양광 전체라고 하더라도 전체 투자액을 보게 되면 2차전지인 나노사업부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투자 계획을 보더라도 나노 재료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태양광으로 주목받았던 것은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 투자의 습관이나 정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진짜 대주전자의 미래, 숫자를 근거로 볼 수 있는 미래는 2차전지 관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대주전자 재료에서 2차전지 중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에 관해서는 기술, 그러니까 특허 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자재료 전문기업답게 화학 관련 다양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특허 등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리튬이온 전지의 응급제용 실리콘 복합 산화물과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에도 등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관련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제작 공정에는 이처럼 공정 자체가 있는데, 이 같은 공정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음극재입니다. 배터리에서 주요 제품을 보게 되면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전해액과 분리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2차 전지로 지칭하긴 하는데요. 워낙 대중적이고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전지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리튬이온 전지에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충전하는 방법은 양극에 있는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할 때 방전이 되었다가 다시 리튬이온이 양극으로 가게 되면서 충전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음극재의 경우에는 주로 흑연을 사용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흑연, 연필에 사용되는 그 흑연이요. 물론 요즘에는 그림을 그리는 용도 말고 연필을 쓰는 경우가 있을까 싶긴 한데, 있었네요. 이케아에 이런 연필이. 여하튼 이 같은 흑연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음극재는 한동안 포스코케미칼이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었는데요. 하지만 포스코케미칼이 생산하는 흑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실리콘을 더하는 것이 주요한 기술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경우에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연구 내용인데요. 직접적으로 대주전자 재료의 기술과 무관하긴 하지만 그 방향성을 살펴보게 되면 실리콘의 경우에는 흑연 대비해서 리튬을 저장하는 능력이 10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긴 하지만, 리튬을 흡수하게 되면 균열이 일어나서 리튬 저장 능력이 다시 감소하게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탄소 소재와 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긴 한데, 이 같은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이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대의 연구와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대주전자 재료 역시도 특허를 통해서 이 같은 방법을 해결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특허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한 그 특허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의 경우에는 리튬 2차전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2차전지의 음극재에 사용하기 위한 실리콘 복합 산화물과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의 경우에는 표면을 탄소로 피복하면서 앞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이것이 탄소로 피복했다고 제시한 이미지이고요. 이렇게 피복했을 때의 비교를 해보게 되면 기존과 다르게 용량이 늘어난다는 것도 도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음극재로서의 가치를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트렌드라는 것은 학계뿐만이 아니라 산업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한솔케미칼에서도 이 같은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의 경우에는 같은 기업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삼성 SDI와 협력을 통해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대주전자 재료의 경우에는 LG화학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직접적으로 대주전자 재료의 음극재를 사용한다고 언급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대주전자 재료의 음극재 관련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부정적 이슈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LG화학의 화재 이슈가 대주전자 재료의 음극재 때문이라는 일부 의견이었는데요. 가장 확실하게는 여기 있는 이 언론 디일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영상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업계에서는 모두 다 안다는 관점의 멘트를 하면서 새로운 기업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업의 소개가 연계되고 있는 만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음극재 탓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합리적 추정은 대주전자 재료의 경우 음극재 매출이 2019년 40억 수준이었는데, LG화학에 주로 납품한다고 알려진 포스코케미칼의 음극재 매출은 2019년 400억을 넘겼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의 모든 매출이 LG화학에 납품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몇 배에 달하는 매출인데요. 게다가 실리콘 음극재가 선진 기술 적용에 따라서 단가가 더 높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실제 더 많은 배터리에 사용된 음극재는 포스코케미칼의 음극재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 아직 배터리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 제조사인지 차량 제조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제조사라고 하기에는 코나 EV만큼 LG화학의 배터리가 적용된 유럽 자동차 시장의 르노 조회 등 다른 모델에서는 화재 보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추정을 해보게 되면 LG화학에 납품된 음극재로서 실리콘 음극재가 많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코나 EV에만 실리콘 음극재가 사용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봤을 때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미지를
가치를 훼손시켜가면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 차량까지 차량 제조사의 귀책으로 보이는 리콜을 진행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대중에게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데 명확하게 코나 EV에만 실리콘 임극제가 사용되어서 문제가 되었다면 이 문제를 배터리 제조사 등 다른 기업에게 전가하고 철저히 AS를 하는 기업으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이 같은 수준도 밝혀내지 못할 현대차의 역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코나 EV를 비롯한 많은 차량에 흑연 음극제와 실리콘 음극제가 같이 사용되었거나 코나 EV보다 훨씬 소량으로 제작되는 차량에 실리콘 음극제가 사용되었고 코나 EV 화재는 실리콘 음극제와 무관하다고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영상 앞부분에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2차전지 이슈에 더해 태양광 관련해서도 대주전자재료가 주목받는 이유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단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태양전지 관련해서도 충분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 태양전지 전극 소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수행을 하기도 했죠. 15억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는데요. 이같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에서 바이든의 우위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태양광 비중이 작긴 하지만 기술 연구도 계속하고 있고 매출도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면 확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이 같은 개별 아이템의 관점은 충분히 살펴본 것 같은데 기업의 관점에서는 전반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숫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숫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더 과거의 자료를 보기 위해서 사업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매출은 앞에서 본 것처럼 상승세에 있습니다. 17년에서 18년 10%, 18년에서 19년 13% 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19년부터는 과거에 없던 2차전지 관련 매출이 크게 올라오면서 성장세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추정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익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상승세와 달랐는데 여기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원가율인 것으로 보입니다. 17년에 원가율이 79.6%였는데 18년에는 78.8%로 1%가량 낮아졌다가 19년에는 80.4%로 올랐습니다. 이익이 18년에 가장 높았던 것처럼 원가율이 18년에 가장 낮은 것이죠. 여기에 더해 판관비를 보게 되면 판관비도 매년 10% 이상 성장 중인데요. 특히 19년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가 10억 이상 늘어난 것이 주요한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나노 부분, 그러니까 2차전지 부분에 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투자에 대한 비용이 판관비를 끌어올린 것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19년이 가장 낮은 26억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영업 외 활동을 보게 되면 금융비용이 꾸준하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자 비용이 꾸준하게 25억 이상 되는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은 올랐지만 수익은 나지 않는 상황에서 꾸준하게 외부 자금을 유입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같은 영향으로 18년을 제외하고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7년에 당기 순손실이 컸던 것은 기타 손실이 큰 금액을 기록했던 탓인데요. 이 기타 손실의 경우에는 개발비와 특허권에 대한 상각이 70억 이상 기록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쳐서 전체 당기 순손실을 크게 만들어냈었습니다. 이어서 재무 상태도 좀 보도록 하죠. 손익에서 이익이 크게 누적되지 않고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자산의 경우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부 자금 유입에 따라서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이 늘어난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유동자산과 함께 비유동자산 모두 크게 늘었는데 유동자산에서는 매출 채권의 큰 증가와 함께 재고자산의 증가를 볼 수 있는데요. 수익성은 둘째치고 어쨌거나 매출이 매년 10% 이상 늘어나는 데다가 새로운 분야, 음극재 분야 진출로 인해 새로운 고객으로부터의 매출 채권과 그들을 위한 재고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비유동자산에서 유형자산의 증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어 부채를 보게 되면 부채도 2년 사이 300억가량 늘었는데요. 이익의 증가세에 비하자면 외부자금 조달과 투자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전체 유동부채에서 단기차입금의 비율과 함께 비유동부채에서 장기차입금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동부채의 증가 대부분은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부채뿐만 아니라 자본 역시도 18년에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본잉여금이 크게 늘어나서 18년에 증자활동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결과로 자본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심플하게 정리해보자면 2차 전지로의 투자를 위해 외부 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아직 수익성이 보이지 않은 상태가 2019년까지의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상황까지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죠. 사업보고서에 이어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자산이 소폭 증가했는데 매출채권의 증가와 함께 유형자산의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출채권의 경우 만약 2차전지 음극재 관련 매출채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실채권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부채를 보게 되면 부채가 소폭 증가했는데 여전히 차입금이 증가하고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년에서 19년 사이 연간 증가세에 비하자면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음극재 관련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차입금도 차츰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여기에 자본을 보게 되면 이익잉여금의 증가가 자본의 증가를 이끌었는데요. 연간 단위에서는 꾸준하게 단기 순손실이었는데 손익이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매출을 보게 되면 2분기의 매출도 늘었지만 누적 기준의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분기 매출의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42% 성장인데 누적 기준으로는 44.4%의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다만 매출 원가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는 79%대를 유지했지만 2020년 반기에는 80%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생산 효율화에 도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음극재 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나쁜 것인지는 올해 말이나 그 이후까지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이어 판관비를 보게 되면 판관비도 소폭 증가하긴 했는데 매출의 증가를 감안하자면 큰 증가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이 증가한 내역의 많은 부분이 정상 연구개발비가 36억에서 40억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더 활발히 하고 있는 단계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보면 원가율도 오르고 비용도 오르긴 했지만 매출 자체의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어서 45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앞에서 본 것처럼 금융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익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 효율이 올라가면서 이 같은 부분은 차츰 해소되리라 생각하고요. 이 같은 결과로 당기순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크게 전환하면서 29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9년 연간까지 보자면 투자는 했지만 규모만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2020년에는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효율화가 더욱더 이루어진다고 하면 외부 자본으로 투자했던 비용도 뽑아내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업의 흐름이 좋다고 예상되더라도 주가가 이미 너무 올랐으면 타이밍이 애매하니까 주가 흐름도 살짝 보도록 하죠. 주봉으로 먼저 보게 되면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2017년부터 꾸준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이전 시점이 주가의 최저점이었고 다만 18년에는 가을까지 굉장한 기대감을 받다가 19년에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들어서 코로나 시대에 전기차와 함께 실리콘 음극재로 주목받으면서 암벽 클라이밍 하듯이 주가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자면 알만한 사람은 전부 다 들어왔다 나갔거나 묵직하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세를 봤을 때 연말에 빠지는 추세가 기존에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의 여건 강화에 따라서 연말에 개인 자금이 빠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빠져나가는 장세를 예측해 본다면 많이 올랐던 만큼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말은 조금 남은 시점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음극재 매출과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태양광 관련해서 과거 실적과 지금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영향에 따라서 태양광 테마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외부 이슈로 상승할 요인도 있고 자체적인 힘도 있는 만큼 2021년까지 꾸준하게 보신다면 수익나는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차전지 음극재로 주목받고 있고 여기에 더해 태양광으로도 동반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주전자재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